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고 딸 셋을 양육하면서 로켓크로스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된 지금 이제 현재 업로드한 상품은 4개인데 한 개는 제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거 그거는 아직 매출이 전혀 안 이룬 상태이고 그래서 총 이제 11월 12일 날 첫 상품을 등록을 하고 이제 3개 제 기준으로 한 30일 매출을 봤는데 한 1250만 원 정도. 안녕하세요. 네. 와, 되게 미인이신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고 딸 셋을 양육하면서 로켓크로스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된 벨라라고 합니다. 네, 미국은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남편이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지인이 이제 이쪽으로 일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한 몇 개월 정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5식구가 오게 되었어요. 5식구요? 네, 애가 셋이니까. 아, 그러면 아기가 있는 채? 그렇게 결정하기가 진짜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때 막내가 18개월이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도 아니고 또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좀 결정을 하게 되었던. 그러면 지금 미국에 계신 지 한 1년 정도 1년 됐는데 이제 로켓크로스 사업 시작을 하신 지는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네. 정도. 현재 맞아요. 매출과 제품 소싱한 개수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현재 업로드한 상품은 4개인데 한 개는 제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거 그거는 아직 매출이 전혀 안 이룬 상태이고 그래서 총 이제 11월 12일 날 첫 상품을 등록을 하고 이제 3개 제품으로 어제 기준으로 한 30일 매출을 봤는데 한 1250만 원 정도. 계속 우상향이네요. 이거 지금 컴퓨터 화면 보시고 살짝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이 셋을 키우시면서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한국도 아니라 미국에서 살아가시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럼 계기가 로켓크로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요. 그쵸. 처음에 미국에 와서 8개월 정도는 저도 이제 적응하는데 정신이 없었고 아이들이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정착을 하는 시기라 정신이 없었는데 좀 살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사는 그 리빙 코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너무 들어가는 돈이 페이먼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생활비? 네네. 아니, 생활비도 있고 이제 집을 이제 렌트로 지금 저희는 살고 있는데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한 400만 원 정도가 우와. 렌트비로 나가거든요. 한국에 한 진짜 3-4배는 되겠네요. 그죠. 근데 저희가 막 그 넓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정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도 너무 렌트비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저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제가 영주권자가 아니고 이제 비자로 와 있는데 저는 아직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온라인 사업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존을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존보다는 이제 저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쿠팡이 좀 더 익숙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유튜브에서 영국에서 로켓크로스 사업을 하고 계신 한 여자분의 인터뷰를 우연히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그래서 그때 알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미국에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 더 접근성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은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강의료가 너무 좀 비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켓크로스를 하기로 마음먹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제 로켓크로스는 내가 이제 상품을 소싱을 하고 업로드만 시켜놓으면 이제 나머지는 쿠팡에서 다 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CS를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셋째를 임신했을 때 잠깐 중국 구매 대행을 했었거든요. 와, 그때도 쉬지를 않으셨네요. 그때도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계속 온라인 사업 쪽으로 알아봤었는데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그건 물건을 되게 대량으로 오픈마켓에 업로드를 시켜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제가 배송 대행을 통해서 물건을 전달해주는 시스템인데 좀 쿠팡은 생필품도 많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상품들을 많이 팔잖아요. 그쵸. 근데 중국 구매 대행은 되게 생소한 물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농기구 같은 거나 쉽게 사람들이 접해보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팔다 보니까 고객들이 되게 문의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니까 이제 중국 구매자한테 이제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이제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저는 너무 번거롭게 느껴졌거든요. 또 제가 아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다 보니 좀 흥미가 좀 저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쿠팡 로켓크로스가 이제 CS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되게 큰 장점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럼 중국 구매 대행으로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셨어요? 얼마 동안 하시고? 그때는 한 3, 4개월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매출이라고 하기도 되게 아, 진짜 한 100만 원? 매출이 100만 원도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주문이 뜨문뜨문 매출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냥 귀찮게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주문이 들어오면 또 발주를 넣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막 중국 구매 대행 저는 안 해봤지만 하면은 매일매일 다량의 제품을 등록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닌가요? 그건 이제 자기가 하기 나름. 하기 나름. 네. 조절하기 나름. 네, 그죠, 그죠.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하는 거. 몇만 개는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대량 등록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는 뭐 잘하시는 분일수록 막 10개 가까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럴 때. 관리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CS 말고 또 진짜. 로켓크로스 해보니까 장점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CS 말고 일단 제가 택배를 직접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죠. 네. 그게 또 엄청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내가 이 제품을 잘 안다는 거. 거의 몇 주를 이 제품을 막 분석하고 만들고 하느라고 맞아요. 이 제품 하나로는 아주 통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CS가 올 일도 없지만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확신을 갖고 또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작업이. 그쵸? 맞아요. 그래서 네네네. 애정을 갖게 되는.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 물건을 한 3개 정도밖에 이렇게 업로드를 못했는데 네. 전에는 몇백 개를 등록을 시켜놔도 매출이 거의 안 일어났었는데 이제 쿠팡 로켓크로스는 이렇게 소량의 상품으로도 매출이 되게 크게 일어나는 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되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물찾기 하는 것 같다고. 한 제품 한 제품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똑같은 제품을 올려도 이렇게 성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좌절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0개 중에 3개 성공하면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3할 타자, 4번 타자 그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 이제 3개, 4개 하셨는데 4개째부터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몇 개까지. 맞아요. 예, 네네. 그럴 때 또 침체기가 오거든요. 확 갑자기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소싱이 갑자기 재미없어져.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진짜 멘탈 관리를 잘하고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하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아. 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어떻게 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크로스를 하실 수 있었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 수강생 분들도 그렇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업자는 사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으로 오면서 저희 가족의 주소지를 동네 주민센터로 옮겨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사업자를 내려고 할 때 이제 주소가 필요한데 저는 처음에 이제 부모님 집 주소로 이제 사업자를 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임대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 여름에 잠깐 한국에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만 부모님 집 주소로 옮겨놓고 그래서 부모님 집 주소로 제가 사업자를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그럼 한국에 이것 때문에 들렸다 오신 건 아니죠? 네네, 그건 아니에요. 미국 애들 여름방학이 한 2달 정도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 데리고 다 잠깐 한국에 부모님도 뵐 겸. 방학 때 오셨었구나. 네네. 그런 식으로 나갔었어요. 하셨군요. 그러면 이렇게 오실 일이 있어서 사업자를 이렇게 내실 수 있었지만 그 미국 주소로도 사업자를 그때는 사실 로켓크로스를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온라인 사업을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사업자를 내고 일단 내보자 하고 왔던 거였어요. 또 실행력도 좋으신 것 같아요. 마음 먹으면 일단 하자. 네네네. 그것도 진짜 꼭 필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신 판매업을 저도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미국에 와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 번호를 다 정지를 시켜놓다 보니까 뭐 문자도 못 받고 전화도 못 받고 아무런 연락을 못 받고 있어서 근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계속 보류? 뭐 이렇게 아직 승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2주를 기다렸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한국 번호를 일시정지를 풀고 로밍으로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제 문자를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고 바로 납부를 했더니 승인이 됐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일시정지를 시켜놓더라도 문자 수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또 인증을 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뭐 은행 어플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문자로 인증해야 될 게 많아서 이제 문자를 수신을 하게 해놓으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럼 문자 수신하게 하는 거는 그냥 어떤 식으로 해요? 고객센터 들어가서 뭐 문자만 수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해서. 일시정지에서 문자 수신만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요. 비용도 한 달에 뭐 1,000원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되고 수신만 되니까. 네.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진짜 뭐 전화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로밍으로 그냥 고객센터 같은데 전화할 때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겠네요. 네네네네. 아니면 이제 부모님 통해서 뭐 도매 업체에 전화 좀 해달라 그러기도 하고. 새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병행하고 있잖아요. 진짜 아이 케어하기에도 이제 시간이 짬을 내기가 힘들 텐데 어떻게 시간 관리하세요? 막내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3살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어린이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들 보내잖아요. 네네네. 저도 어린이집을 보내다가 왔었고. 근데 여기는 미국은 이제 어린이집이 한 달에 한 1,600불 정도 하거든요. 풀타임으로 보내는 게. 그러면은 한 하나로 23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와, 쉽지 않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째, 둘째는 이제 4학년, 1학년이거든요. 첫째가 4학년, 둘째가 1학년. 그러니까 또 학교를 보내놓고도 저는 제 시간이 없는 거죠. 막내를 케어를 해야 되니까 또 같이 놀아줘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 한 4시쯤 오는데, 그러면 또 이제 저녁 준비해야 되고, 저녁 먹이고, 또 뭐 애들 또 학습도 봐줘야 되고 또 한국에서는 전업주부를 하시더라도 학원을 많이 애들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의 그런 걸 이제 엄마가 지금 다 학습을. 네, 여기서도 보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비용이 현재로서 되게 부담이 되는 수준이어가지고. 근데 집에서 일단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도시락도 싸야 돼요. 미국도 학교에서 급식이 있긴 한데 다 미국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는 걸 거부해가지고 한식으로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있거든요. 근데 일을 하려면 또 전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보통 밤에 하시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잠을 줄여서. 그럼 보통은 하루에 애들 재우고 일을 하시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세요? 보통은 한 11시, 12시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3, 4시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매일은 못했어요. 그게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하루는 좀 잠을 그렇게 자면은 그 다음 날에는 좀 아. 잠을 오래 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 이틀에 한 번 꼴로 그렇게 잠을 줄여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정말 없는 시간을 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 같은 거라고 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일정을 정해서 일주일에 2, 3일만 내가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은 그냥 푹 쉬자. 왜냐면 우리 로켓크로스 하는 거는 매일매일 등록하는 일이 아니고 매일매일 찾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찾을 때 집중해서 한 몇 개 찾아놓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해야 될 때 그런 시간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쉬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날짜를 좀 정해놓고 하시면은 훨씬 더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워커홀릭이었거든요. 저도 새벽 몇 시까지 막 일할 때가 되게 많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내가 진짜 재밌고 우리 생활이 가정이 잘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밸런스를 맞추면서 일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전에는 무조건 돈 벌고 매출 올라가는 거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내 건강이 무너지면은 그때는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나 없이 이제 아빠가 애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이며 나한테 들어가는 병원비며 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무너지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진짜 그런 건 잘 조절해서 하시면 그래서 주말에는 좀 푹 잤던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로켓크로스를 하고 이렇게 매출이 나는 거 보고 가족들 특히나 뭐 아이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이제 남편 사진 편집이나 동영상 편집 같은 거를 원래 잘 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제 일이다 보니 제가 어느 정도 해보자 해가지고 또 일레님이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그대로 따라 했는데 이제 포토샵 같은 거는 또 이제 남편이 많이 도움을 주기도 했고 또 특히 이제 동영상 편집 같은 것도 이제 중국어 없애는 거 이런 것도 네, 많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가족의 조력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 반응은 어땠어요? 아이들 반응은 뭐 아직 둘째 셋째는 좀 어려서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첫째는 한국에서 살 때 물건을 사달라고 하면 제가 보통 쿠팡으로 많이 주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쿠팡을 되게 잘 알고 있는데 엄마가 쿠팡에 이제 물건을 올리고 또 남들이 엄마가 파는 물건을 산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해하고 또 생각보다 잘 이렇게 팔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의아해 하더라고요. 진짜 팔리네. 이러면서, 네, 애들이 은근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표했던 그 1,000만 원 매출이 딱 났을 때, 뭐 시댁 식구들이나 친정 부모님한테 딱 처음 매출에 대해서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되게 단기간에. 진짜. 그렇게 좀 매출이 크게 나는 걸 보고 되게 놀라셨고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친정 부모님은 직접 이제 택배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요. 되게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서 엄마가 진짜 이걸로 돈을 벌긴 하는 거냐고. 잘 팔리고 있다는 것만 들어도 부모님은 되게 또 마음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잘 팔려도 좀 그런 게 너무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가야 돼요. 처음부터 또 3PL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뭔가 비빌 때가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해보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셔도 이제 해주실 수 있고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잘하신 것 같아요. 3PL 알아보셨었지만 의도치 않게.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일레님한테도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도매국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개미 창고라는 네네네. 거기서도 바코드를 다 부착해주고 쿠팡으로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해주는 데인데 저는 분명히 거길로 배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부모님 댁으로 택배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부모님이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일을 도와주시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막 부랴부랴 프린터 사고 뭐 라벨지 사고 막 이랬겠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코드를 부탁을 못 드리고 이제 쿠팡에서도 바코드를 부탁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되겠다. 네, 처음에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다가
이제는 좀 부모님이 바코드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프린터기로 하는 그 라벨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었죠. 네네 한번 생겼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오시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파는 물건들을 그 문을 통해서 받아봤거든요. 저번 주에. 근데 이제 물건을 받았는데 그 색깔이랑 바코드의 색깔이랑 다른 거예요. 어머. 제가 받았던 색깔은 베이지 색깔인데 그 바코드는 브라운으로 돼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돼 있지?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바코드를 부착해 주셨는데 그날 너무 많은 물건들을 아빠 혼자서 바코드를 부착하시다 보니 그거 영어를 제대로 못 보시고 부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베이지랑 브라운이 다 바뀌어서 부착을 됐는지 그리고 반품 사회를 보니까 다 기대했던 색상과 다름이라고 써있고 리뷰에도 어떤 분이 자기는 베이지를 주문했는데 왜 브라운을 보내주냐고 그걸 보고 알게 됐죠. 와, 그러면은 리뷰를 보고 안 게 아니라 지인이 사다 준 걸 보고 알게 된 거네요? 네네네. 와. 처음에는 왜 이렇게 반품이 많지? 그랬는데 원래 의류가 반품이 많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웬일이야. 그거 아니었으면 계속 반품 날 뻔했네요. 근데 또 쿠팡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 반품이 된 것도 제가 반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반출 요청을 한 상태고 네, 오늘 이제 반출이 될 거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바코드 계속 맡기는 걸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매출이, 근데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났을 때 그걸 3PL로 가야 될지. 저는 한 2, 3천 정도 되면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도 들어오는 게 보이고, 그래서 뭐 3PL 같은 경우에 내가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팔리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불하는 거니까 그 정도에서 하셔도 되고, 뭐 사실 지금 하셔도 돼요. 뭐 지금은 부모님이 잘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이번에 갔을 때 좀 선물 좀 드리고 좀만 더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진짜 근데 샘플 받을 때는 한국에 계신 지인이나 가족의 도움이 진짜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빠른 거니까. 미국에서 로켓크로스를 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순간이 뭐였냐고. 네, 그게 처음에 이제 제일 난관이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소싱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 샘플을 먼저 받아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샘플을 받아봐야 되는데 알려주셨던 배대지는 제가 이용을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이랬을 때 또 다 영어로 나오다 보니까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근데 너무 막 5가지 이렇게 막 업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업체를 들어갔는데 거기가 되게 잘 해주는 데였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겨울 제품을 하다 보니까 그때가 이미 11월 초였는데 샘플을 받기까지 한 1, 2주가 걸리는데 또 한국으로 본 이제 상품이 가는 데까지도 한 3주가 걸린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내 도매 업체에서도 같은 제품을 찾아봤는데 다행히 원가가 한 100원, 2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제 바로 부모님 댁으로 샘플을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좀 타고난 센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도매국의 제품을 찾아도 막 비싼 것만 있어요 하고 또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도매국 제품 중에서도 거의 중국 제품이랑 단가가 거의 안 나는 제품들도 꽤 있거든요. 좀 큰 업체들로 잘 찾아보면 그런 걸 좀 되게 잘 찾으신 것 같고 원래 겨울 제품은 한 10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계산하시고 딱 도매국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신 것도 되게 센스 있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로켓크로스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일단 순간순간 모르는 문제들이 있으면 저는 그 수강생 단톡방에서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또 멘토님들도 되게 답변을 되게 빨리빨리 잘 해주시고 또 급할 때는 제가 일레님한테 직접 여쭤보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진짜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출이 다행히도 꾸준히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12월에 끝나가니까 시즌 상품이어서 음.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부담감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팅을 하다 보면 사계절 팔리는 작품을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끌고 가는 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점점 생기실 거예요. 그런 애들 있으면 사계절 내내 이 매출을 맞아요. 그냥 이렇게 유지시켜 주니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사계절 제품이어도 어떤 시즌에는 조금 안 나가는 시기가 있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사계절 제품을 세팅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 네. 사계절 제품은 매출을 유지해주고 비시즌성 제품은 매출을 폭발력을 만들어주는 게 비시즌성 제품이니까 그걸 적절히 잘 섞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네. 내년에도 또 이걸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네네네. 또 쌓아놨던 리뷰나 판매 지수 희한하게 그동안에 안 팔았으면 다시 겨울이 됐으면 새로 쌓는 건데도 불구하고 잘 팔렸던 애들은 한 몇 년은 좀 잘 팔리더라고요. 몇 년이나? 네네. 전 되게 오래 판매했잖아요. 쿠팡 들어가고 팔렸던 제품이 아직도 잘 팔려요. 좀 스테디한 게 꾸준히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의류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팬티 같은 거 그런 게 한번 잘 세팅해 놓으면 그렇지만 이제는 좀 경쟁이 더 심해져서 예를 들어 뭐 의류 같은 제품이라면 KC 인증 같은 걸 받으면 이 제품에 대한 또 차별화가 되는 거고 또 상표권 등록해서 나의 브랜드다 해서 좀 더 디벨롭 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계속 꾸준히 판매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만에 월 매출 1,000만 원을 달성하셨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일인데 가장 큰 비결이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소싱을 할 때도 사실 되게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 들어갈 때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소싱 체크리스트를 되게 구체적으로 목록을 알려주셔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걸로 딱 맞게 소싱을 하니까 되게 확신을 갖게도 쉽고 그리고 저는 사실 소싱보다 상세 페이지가 저는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처음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뭐 사진 편집도 그렇고 사실 전에 중국 구매 대행할 때는 그대로 그 그쵸. 1688이나 그대로 상세 페이지를 쓰다 보니까 제가 만들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건 직접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일레님의 그 상세 페이지 강의를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네, 따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로켓크로스를 해보시면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가 해보고 이거 정말 효과를 봤던 팁 같은 거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그 동영상이 없는 상세 페이지도 은근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리뷰가 많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진짜 사람들이 되게 그 동영상을 보면 훨씬 더 빠르게 내가 그 상품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레님도 최상단에 그 동영상을 올려놓으라고 하셨던 게 저는 그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같은 동영상을 쿠팡 쇼츠에도 등록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제 상품의 그 쇼츠 소개라는 그 빨간색 문구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더 이렇게 눈에 띄게 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할인 쿠폰 등록도 일레님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네, 그것도 제가 이제 지인한테 리뷰 부탁을 했을 때 지인은 이런 절차들을 잘 모르니까 되게 할인율이 높네. 그 쿠팡에서 해주는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전 미국이니까 아마존에서 물건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 그 아마존에도 할인이 되는 상품이면은 좀 더 같은 상품이어도 그 상품을 구매하게 되거든요. 저도 소비자로만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었는데 진짜 많이들 그냥 지나치시는데 할인 쿠폰 등록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 소비자들 눈에 띄는데 맞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 걸 몸소 체험을 하셨군요. 그러면 이제 로켓크로스를 하시고 이제 벨라님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가 일단 거의 한 11년 동안 이제 엄마로서만 살아왔었는데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이제 온전하게 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하루하루가 되게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원래 이렇게 새로운 도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자극이 되면서 저한테 되게 물론 잠도 잘 못 자고 되게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긍정적으로 제 삶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제품들이 다 팔 걸로 보이지 않아요? 네, 맞아. 저거 팔면 괜찮겠다, 막. 네, 이게 원가는 얼마일까?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생각하게 되고. 맞아. 이 시각이 완전 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의 벨라님을 있게 한 여장을 돌아보면서 가장 고마웠던 순간이나 사람이 있었다면. 네, 저는 가장 감사한 분은 한국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한테 그쵸. 제일 감사하죠. 네. 사실 제가 한국에서 제가 해야 될 업무들이 일단 대신 다 부모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뭐 샘플을 확인해 주시는 것부터 뭐 택배를 직접 보내는 게 사실 되게 번거롭고 되게 힘든 그런 일들인데 부모님이 싫은 소리 안 하시고 딸이 한다고 하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되게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벨라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작을 하고 도전을 해보면 실패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는 꼭 배우고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초기 자금이나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 있는데 이런 로켓크로스 같은 거는 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되게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부딪혀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진짜 여러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벨라님만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한테 힘이 될 것 같아서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특히 저는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엄마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내가 직접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 계신 아니면 세계에 계신 우리 한국 엄마들 벨라님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다른 분들이 또 많이 듣고 좀 동기부여 받고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네요.